대선 패배 후 침체 분위기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정치활동을 재개했고 원유철, 신상진 의원도 당대표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과거와 단절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사라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철저한 과거와의 단절, 혁신으로 출발을 하지 않고는 이 당의 미래 없습니다. 대선 때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선거를 치렀지만 이제 당이 살기 위해선 철저한 과거 청산과 이념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친박근혜계를 겨냥해 인적 청산론을 제기한 겁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의원은 팀 플레이를 강조하며 이념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라며 홍 전 지사와 각을 세웠습니다. 24%는 홍준표 후보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나머지 76%라는 그러한 또 다른 블루오션을 가지고 또 보수 대통합을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선의 신상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싸우기 위해 당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많은 지지를 끌어내는 속에서의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보수파는 희망이 없다. 오늘 원 의원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내일은 신 의원, 18일에는 홍 전 지사가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재근입니다. 런던 아파트 화재 현장에 수색이 시작되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나 살던 건물인데도 화재 경보기 하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후진국형 참사에 영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불기둥에 휩싸였던 런던 그랜펠타워 아파트 상층부는 검게 그을린 뼈대만 남았습니다. 내부 수색이 본격화되면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입주민과 중상자가 20명을 넘는 만큼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So we're using drones to be able to create access and visibility to certain parts of the building to be able to assess the integrity of the building. 현지 언론들이 화재 원인에 대해 가스 폭발과 노후 배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4층의 냉장고 폭발 때문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When we went there, it was in the fourth floor. The owner of the flat said it's fridge. 테리사 메이 총리는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Then of course there will be proper investigation and if there are any lessons to be learned, they will be and action will be taken.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 설비조차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We've got the technology to be able to make sure that this kind of event shouldn't have been happening, but it takes money and it takes political will. 불이 난 아파트의 붕괴 우려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지만 구조 전문가들이 확인한 결과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아직 실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집계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가족과 친구를 잃은 애타는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화재 당시 영상입니다. 사다리 차에 올라가 있는 소방관 위로 계속해서 커다란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소방관은 굴하지 않고 더욱 사력을 다해 물을 뿌려댑니다. 불길이 잡힌 뒤 하루가 지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종됐는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아이와 23층에 갇힌 상황을 페이스북에 생중계했던 한 여성. 이 여성의 생사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SNS에는 실종자를 찾는 안타까운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일부는 애타는 마음을 담아 현장에 벽보를 붙이고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기도 합니다. I just want to have to do well with the kids. I just want everything to be false. 대피소에는 생수와 음식, 옷가지와 기저귀 등 구호물품을 실은 차량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There were people who are obviously not from the Muslim background, don't practice the religion, but everyone's coming in and helping. 사고 현장에서는 아프리카계 이민자 등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공공임대 아파트라 당국이 안전대책에 소홀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우리도 하루가 다르게 수십 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사정이라 런던 화재가 마냥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부산에서도 아찔한 경험을 했죠. 이런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전국에 3,000채가 넘는데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고층 건물 화재. 불이 나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전재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0년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벽에 붙어있던 마감재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4층에서 시작된 불이 외벽을 타고 38층 꼭대기까지 번지는데 2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고층 건물에서의 피해가 큰 이유는 화염과 연기의 빠른 속도 때문입니다. 계단이나 승강기 통로로 확산하는 불은 사람이 계단을 걷는 속도보다 12배 이상 빠릅니다. 이른바 굴뚝 효과입니다. 수직으로는 한 3m에서 5m 정도 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초기에 적절하게 피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대피할 때는 화염과 연기가 없는지 확인한 뒤 수건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가리고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35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방화벽이 있는 30층 피난구역으로 이동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연기를 마시지 않게끔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정신을 잃을 수 있고요. 화재 시 유일한 피난 통로인 고층 아파트 비상계단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계단 출입문 앞에 자전거가 놓여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비상구 찾기도 쉽지 않은데 입구가 막혀 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이나 자전거가 있어서 문이 안 열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피난의 장애가 있어서. 실제로 서울 시내 35층 이상 고층 건물 4곳 중 한 곳은 화재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영국 런던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30층 이상 고층 건물 3천여 곳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전지용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0.25%포인트가 인상됐는데요.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졌습니다. 12년 만입니다. 하반기 미국이 한두 차례 더 올린다면 역전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김경호 기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궁금한데요. 먼저 금리는 어떨까요? 네, 우리도 금리 인상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와 역전된 경우는 1999년과 2005년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8개월 만에, 두 번째는 2달 만에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며칠 전 경제 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이번에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면 가장 걱정되는 건 가계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증가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은 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자가 늘어나면 쓸 돈이 부족해져서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분기별 민간 소비 증가율은 0.6%에서 0.2%, 0.4%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소비가 더 위축된다면 경기 개선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돈이 미국으로만 몰리면서 세계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동력인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언론노조가 또 한 번 언론 부역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문화방송은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언론노조의 정치적 책동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언론 부역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언론사별로 보면 MBC 16명, KBS 15명, YTN 6명 등 41명으로 대부분이 공영방송 종사자입니다. 언론노조가 지난해 12월부터 언론 부역자로 명명한 언론계 종사자는 모두 101명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은 언론노조의 노용방송 만들기에 순종하지 않는 인사들과 정권이 바뀌어도 투항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언론인들이 학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중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던 언론노조가 오히려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반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문화방송은 설명했습니다. 또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여당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하며
언론 장악 적폐를 보이고 있다며 언론노조위원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언론노조의 명단 발표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명단에 오른 분들을 싸잡아서 마치 인민군 부역자들을 연상시키는 부역자라는 표현을 쓰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현상입니다. 언론노조의 이 같은 부역자 발표 배경에 대한 야당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와 정권이 손잡고 이른바 노정방송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노조의 명단 발표를 언론판 블랙리스트이자 노조를 통한 언론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노조 친화적인 문정부가 들어서자 이를 믿고 노조가 완장차고 나서서 21세기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조와 정권의 결탁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공공연히 사장 퇴진 압력을 넣으면서 소위 노조와 정권이 연합하는 노정 방송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의해 장악된 언론이 권력과 결탁하면 공정성과 객관성, 언론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이 노조가 방송사 사장 사퇴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여당 당직자가 직접적으로 공영방송 경영지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해 줄 것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김용수 전 방통위원회 미래부 차관 임명과 고삼석 방통위원 재임명을 통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현재 6,470원이죠.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는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요. 그동안 불참했던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논의에 1년 만에 복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네, 마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석하면서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인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일정 등을 논의했는데 역시 쟁점은 최저임금의 인상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년 15.7%씩 올려야 합니다.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10,0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0,000원은 지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로 재계는 경영난과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10,000원을 인상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그런 처사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측에서 인상률의 상하한선을 제시한 뒤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간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새 정부의 고용 정책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건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입니다. 이 정책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목소리를 조현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는 김진천 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럽습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정말 매상이 떨어질 줄은 예상 못했던 김 씨는 절반 이하로 매출이 줄자 이제 한 명 남은 종업원까지 내보내고 23년간 꾸려온 가게를 접을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혼자 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종업원 한다고 해서 제가 어디 누가 써줄 사람이 있어야 가는 것이죠. 이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타격을 받는 이들은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기업과 달리 사정이 빠듯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고민하는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예기치 못했던 결혼이 생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작은 기업은 굉장히 어려운 면에 가장 시급하게 다가온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영세 제조업체는 사람을 더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제조업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세금 감면이나 사회보험료 같은 보완 대책이 뒤따라야 됩니다. 정부는 8월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 확대 등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경찰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졌다 입원 중에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됐습니다. 이 서울대 병원이 9개월 만에 사인을 바꾼 건데요.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종환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를 다시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인이던 병사를 외인사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심려를 끼치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대병원에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습니다. 주치의 지시에 따라 사망 진단서를 직접 작성했던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치의였던 백선아 신경외과 교수는 병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심스럽겠습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병원 측도 위원회를 구성해 외압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주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사인도 바뀌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병원 측은 정치적 이유로 수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가 6개월 정도 가량 걸린 것이지 그 사이에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때문에 서울대학교 병원의 교수들이 이렇게 동의했다고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백 씨의 사망에 경찰의 책임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서울대 병원 측으로부터 새 진단서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복원과 대화 재개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멈춘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조영익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이 했던 합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대관계 종식과 종전선언, 평화보장을 약속했던 14 남북 정상선언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남북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북한보다는 우리 쪽에서 찾았습니다. 남북 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들이 지켜졌다면 또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에는 핵과 미사일 포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를 통해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 재개를 모색하겠다며 교류와 협력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무단 사용한 JTBC에 대해 대법원이 총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JTBC가 지상파 3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6사 지방선거 당시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선거 개표 시각인 오후 6시에 맞춰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출구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JTBC도 불과 49초 뒤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이름으로 같은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새정연의 박원순 후보가 54.5%로 1위. 에 대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후보가 지상파 3사는 JTBC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함께 제작비 24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1, 2심에 이어 JTBC의 무단 도용 행위를 인정하고 방송 3사에 각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선자 예측 조사 결과를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출구조사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기소된 JTBC 법인과 해당 실무진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내려집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포인트가 인상됐는데요. 자,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졌습니다. 12년 만입니다. 하반기 미국이 한두 차례 더 올린다면 역전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김경호 기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궁금한데요. 먼저 금리는 어떨까요? 네, 우리도 금리 인상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와 역전된 경우는 1999년과 2005년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8개월 만에, 두 번째는 2달 만에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며칠 전 경제 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이번에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면 가장 걱정되는 건 가계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증가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은 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자가 늘어나면 쓸 돈이 부족해져서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분기별 민간 소비 증가율은 0.6%에서 0.2%, 0.4%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소비가 더 위축된다면 경기 개선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돈이 미국으로만 몰리면서 세계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동력인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언론노조가 또 한 번 언론 부역자 뭘까요? 전재홍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0년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벽에 붙어있던 마감재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4층에서 시작된 불이 외벽을 타고 38층 꼭대기까지 번지는데 2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고층 건물에서의 피해가 큰 이유는 화염과 연기의 빠른 속도 때문입니다. 계단이나 승강기 통로로 확산하는 불은 사람이 계단을 걷는 속도보다 12배 이상 빠릅니다. 이른바 굴뚝 효과입니다. 수직으로는 한 3m에서 5m 정도 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초기에 적절하게 피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대피할 때는 화염과 연기가 없는지 확인한 뒤 수건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가리고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35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방화벽이 있는 30층 피난구역으로 이동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연기를 마시지 않게끔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정신을 잃을 수 있고요. 화재 시 유일한 피난 통로인 고층 아파트 비상계단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계단 출입문 앞에 자전거가 놓여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비상구 찾기도 쉽지 않은데 입구가 막혀 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이나 자전거가 있어서 문이 안 열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피난의 장애가 있어서. 실제로 서울 시내 35층 이상 고층 건물 4곳 중 한 곳은 화재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영국 런던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30층 이상 고층 건물 3천여 곳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전지용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0.25%. 대선 패배 후 침체 분위기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정치활동을 재개했고 원유철, 신상진 의원도 당대표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과거와 단절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사라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철저한 과거와의 단절, 혁신으로 출발을 하지 않고는 이 당의 미래 없습니다. 대선 때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선거를 치렀지만 이제 당이 살기 위해선 철저한 과거 청산과 이념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친박근혜계를 겨냥해 인적 청산론을 제기한 겁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의원은
팀 플레이를 강조하며 이념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라며 홍 전 지사와 각을 세웠습니다. 24%는 홍준표 후보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나머지 76%라는 그러한 또 다른 블루오션을 가지고 또 보수 대통합을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선의 신상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싸우기 위해 당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많은 지지를 끌어내는 속에서의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보수파는 희망이 없다. 오늘 원 의원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내일은 신 의원, 18일에는 홍 전 지사가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런던 아파트 화재 현장에 수색이 시작되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나 살던 건물인데도 화재 경보기 하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후진국형 참사에 영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불기둥에 휩싸였던 런던 그랜펠 타워 아파트 상층부는 검게 그을린 뼈대만 남았습니다. 내부 수색이 본격화되면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입주민과 중상자가 20명을 넘는 만큼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So we're using drones to be able to create access and visibility to certain parts of the building to be able to assess the integrity of the building. 현지 언론들이 화재 원인에 대해 가스 폭발과 노후 배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4층의 냉장고 폭발 때문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When we went there, it was in the fourth floor. The owner of the flat said it's fridge. 테리사 메이 총리는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Then of course there will be proper investigation and if there are any lessons to be learned, they will be and action will be taken.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 설비조차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We've got the technology to be able to make sure that this kind of event shouldn't have been happening, but it takes money and it takes political will. 불이 난 아파트의 붕괴 우려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지만 구조 전문가들이 확인한 결과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아직 실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집계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가족과 친구를 잃은 애타는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화재 당시 영상입니다. 사다리 차에 올라가 있는 소방관 위로 계속해서 커다란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소방관은 굴하지 않고 더욱 사력을 다해 물을 뿌려댑니다. 불길이 잡힌 뒤 하루가 지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종됐는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아이와 23층에 갇힌 상황을 페이스북에 생중계했던 한 여성. 이 여성의 생사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SNS에는 실종자를 찾는 안타까운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일부는 애타는 마음을 담아 현장에 벽보를 붙이고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기도 합니다. I just want her to be well with the kids. I just want everything to be false. 대피소에는 생수와 음식, 옷가지와 기저귀 등 구호물품을 실은 차량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There were people who are obviously not from the Muslim background, don't practice the religion, but everyone's coming in and helping. 사고 현장에서는 아프리카계 이민자 등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공공임대 아파트라 당국이 안전대책에 소홀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우리도 하루가 다르게 수십 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사정이라 런던 화재가 마냥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부산에서도 아찔한 경험을 했죠. 이런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전국에 3,000채가 넘는데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고층 건물 화재. 불이 나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